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사무총장 윤광섭입니다. 오늘은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안보, 책임은 안 보인다 라는 주제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남북통신선 재개 문제나 한미연합훈련, 국방예산의 전용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6개월 열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간 이 정권은 민족의 큰 이정표라도 세울 기세로 종전선언 등 평화전도사를 자처해왔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상 이 정권 5년차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요람만 떨었지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방만 묶어놨을 뿐 북한 한마디에 언제라도 파탄이 날 신세가 되어 있고,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 냉면집 주방장으로부터 요사 뜨는 자들이라는 말이나 듣는 단막극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북한 세습 정권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였어도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요 특등 머저리였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든 말든 시진핑을 종주국 황제처럼 모셨지만 돌아온 것은 혼밥의 홀대였고, 사드 산불 정책 등으로 아무리 물을 두드려도 고대하던 시진핑의 방안은 애당초 염두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조차 한국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일회성 정치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내고 G7 국가의 반열에 오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결코 경험해서도 안 되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경험한 셈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이 내세운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상부터 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실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본질보다 이벤트성 정치성 쇼를 더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 자신도 믿지 않는 일들, 확신하지 않는 일들을 분에 넘치게 내질러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6개월 열을 남겨둔 이 정권은 자신들이 저질러온 국기문란 행위들을 희석하고자 내년 3월 9일 대선에 국정의 모든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방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3가지 중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7월 27일 북한 김여정은 남북통신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환호를 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남북 간의 신뢰의 대들보가 마련되었다고 감격했습니다. 그간 물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김여정이 무슨 염치로, 무슨 배짱으로 일방적으로 끊었던 그 하잘것없는 통신선을 들고 나와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성과에 메말라 하는 이 정권에는 담벼와 같은 시혜를 베푼 모양새였습니다. 지각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습니다. 남북통신선이 없다고 당장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 통신선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위 386 운동권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권 하에서 남북 간 통신선이나 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거지없습니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비밀이 오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당규약을 바꾸면서 무력 통일 노선을 노고로 하고 우리를 겨냥한 전술 핵무기마저 개발하겠다고 공인하고 있는 이런 파등국에 통신선이 무슨 대수라고 이 요란을 떠는 것인지, 이 정권은 정작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국민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것인지,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은 아닌지 민심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김여정이 언제 또 터집을 잡을지 모르는 이 아무 쓸데없는 통신선 복원을 당장 집어치우고 북한 당국에게 비핵화 일정부터 가져오라고 당당하게 주문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어울러 야당에게도 요구합니다. 남북 간에 설치되어 있는 한라인 등 모든 통신선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오가는지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치 시원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실태를 정례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미연합훈련이 마침내 남북 정치 흥정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통신선 재개를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쓴 양 5일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조선 측이 8월에 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기에 더민주당 국회의원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라며 훈련을 연기하자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훈련을 축소할 모양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실병으로 기동훈련을 할 수 있고 지휘소 연습으로 할 수도 있고 형태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첫째, 연합사령관이 걱정할 정도로 그간 연합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 둘째, 한미연합훈련은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지 결코 북한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셋째, 무엇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합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또 다른 수순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주장을 지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은 뭘 했습니까?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해놓고도 뒤로는 핵 개발을 해왔던 북한인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을 잘 알면서도 연합훈련을 남북 정치 흥정의 제물로 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국방과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어야 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74명의 여당 의원들은 말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런 모처럼의 기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국정원장이라는 자는 우리가 훈련의 유연성을 보이면 북한이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해수부 직원을 총살하는데도 출처를 알 수도 없는 통신문을 가지고 나와서 북한 대변이나 하고 북한이 싫어서 기순한 동포에게 수갑을 채워 다시 강제 북송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통과시키며 온갖 희생을 치러왔는데 또 무슨 성의를 보여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백신도 없어 국경을 틀어막고 살아야 하는 아사 직전의 북한에 무슨 상응 조치를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핵이라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개방에 나오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근본 문제를 과연 얼마나 해소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연합준비태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백신을 제공해 왔습니다. 바로 이번 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동맹국의 배려를 무시한 채 훈련을 중지하자, 유보하자, 축소하자, 연기하자는 이런 혼란스러운 주장들, 훈련 내용을 공개하자는 설익은 주장들, 모두 동맹을 이제 그만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훈련을 하기 위해 부대를 일본이나 알래스카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겠습니까? 청와대와 국방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의 상징이면서도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을 정치의 도구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반국가적 행위인지 통렬한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잘못 길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 국방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했다는 놀라운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정권은 금년 들어 2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국방비 5,629억 원을 전환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1조 4,758억 원, 3차 때 2,987억 원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정찰 위성이나 이지수 구축함 등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무엇입니까? 국방 예산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대표적인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방 예산에 불협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업 예산을 그것도 3차례나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특히 F-35 전투기 도입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었다고 하는 점은 심각한 안보 파괴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전투기는 지도 새도 모르게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김정은과 그 사무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참수 무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에 배만 해도 공포에 빠지고 숨어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은 이 전투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온갖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F-35A 전투기야말로 확실한 대북 억제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 김정은이가 우리 안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증이 담긴 USB를 확보하였고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가장 무거운 제4조 목적수행 간첩죄 혐의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을 보노라면 정치권과 북한 그리고 이적단체 간에는 무슨 불감청 고소원에 즉 겉으로 나서진 않지만 진심으로 뭔가를 바라는 그런 형국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예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F-35A 전투기 등 핵심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국회 국방위는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 국방위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힘 당의 책임은 더더욱 큽니다. 이 사업은 이 정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 정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들이 결정한 사업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결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위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북핵에 맞서 최소한 갖춰야 할 필요 전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핵심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오들은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권 5년차에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장병들의 적개념을 허물고 국방태세를 허물더니 마침내 무기조차 김정은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군이 김정은이가 싫어한다고 훈련을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무서워한다고 무기를 내팽개치는 이런 군이 되는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국민 스트레스입니다. 국민들은 두 번 다시 김여정이 나서는 꼴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진정 우리에게 성의를 보이겠다면 김여정 직위부터 해제하기 바랍니다. 또 김여정 한마디에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는 꼴은 더더욱 꼴볼견이라는 사실을 청와대와 정치권은 반드시 명심하고 북한을 대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상대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 청해 부대원들은 집단 감염이라는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를 당하여 지옥을 경험했다고 절규했습니다. 최근의 통신선 복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태는 청와대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직 정치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는 그 틈새에서 발생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틈새를 타고 국방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2, 제3의 청해부대, 아니 대한민국이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들이 국방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 국방부, 여야 정치권은 국방의 꽃비를 단단히 움켜쥐기를 거듭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